가사 노동을 분담하지 않았어. 왜냐면 교육을 잘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사회주의가라도 아직도 여성들이 억압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 서비스를 하지만 그거는 여성이 공장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가사노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의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야. 그래서 소련 남자들이 가부장적이었다는 거야. 이게 소련에서의 여성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성 해방이 국가가 여성 해방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특히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여러 가지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도 노력해야 되지만 남자들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회주의는 아직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들과 동등한 의무지. 국가가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공동체가. 여전히 남성들이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빈곤한 데서 왜? 그거 왜 그럴 것 같아? 거꾸로 생각하면 돼. 자, 부자 나라. 부자 나라가 왜 부자가 되겠어? 부자 나라의 특징.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그죠? 직장 생활에 내를 나겠어, 안 나겠어? 가난한 나라의 특징. 여성들이 직업이 없어. 그죠? 가난하니까. 직업이 없어서 전업주부가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무슨 말 알겠죠? 의식 수준이 낮거나 교육 수준이 낮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이 부자 나라는 대부분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성들이 그 직장 단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출산을 회피하는 거야. 가난한 나라에서는 대부분 전업주부니까 그냥 애를 낳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자, 그 다음 이거 누가 읽을 차례? 생산력의 발전으로 중노동이 점차 사라져 경노동과 차이가 없어지면 일부 중노동의 경우 전문직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 과학, 통신, 교통의 발달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점차 해소되면서 여성노동이 차별받거나 경시되지 않는다.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의 교육은 공동체가 무상으로 부담함으로 전문적인 비라고 해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여성들은 중노동하기 어렵잖아. 명백한 사실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한정되는데 이 중노동이 사라진다는 거야. 기계가 대체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때? 여성들이 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취업을 못하는 직종이 줄어드는 거야. 쉽게 말하면 경찰이라고 하자. 옛날 조선시대 때 포조를 여성들이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여성이 포조하면 남성을 제압할 수 있겠어? 근데 미국에서도 여성 경찰이 있잖아. 근데 여성 경찰이 왜 문제가 안 돼? 왜 문제가 안 될까? 생산력이 발전했으니까. 그렇지. 아무리 덩치 큰 놈이라도 여성 경찰이 총으로 쏴버리면 그만이잖아. 그래서 여성이 못하는 그러한 직업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야. 예외적으로 남는 건 있겠죠. 그죠? 뭐 네이비실에 뭐 특수부대 이런 거는 여성이 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예외적인 거 빼고는 이 중노동이 사라짐으로써 여성이 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게 사라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전문직은 어때? 자본주의에서는 의사와 변호사 되려면 로스쿨 가야 돼. 의대가 돈 엄청나게 쓰죠? 그러니까 되고 나서 뽕 뽑으려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죠. 그죠? 근데 사회주의과에서는 의사, 변호사 다 국가가 다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쿠바 같은데 월급 좀밖에 안 줘. 북한도 의사들 월급 많이 한다. 북한 평양에 갔는데 남편이 심장외과 전문인데 고려호텔에서 바에서 밤새도록 일하더라. 부인이. 그래서 전문직이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있잖아.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는 광부 같은 사람들이 의사, 변호사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았어. 일도 더 적게 하고, 음식도 더 많이 나고, 배급도 잘 나고. 왜냐면 일이 힘드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탤런트나 이런 사람, 이런 경우는 어때요? 탤런트라는, 그렇지, 배우. 배우는 이제 똑같이 그거는 공원 배우 되면은 국가가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주잖아.
공원 배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우들이 너무나 차별이 심하니까 음. 못 다니고 그냥 그리고 이제 못 다니고 그냥. 도시와 농촌의 차이도 해소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소련에서는 의사의 50%가 여성이었어.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생각해봐. 의사, 변호사, 여성들이 하기 참 좋죠. 그죠? 직업이. 교사, 이런 거 많잖아. 특히 의사 같은 경우는 소련의 50% 이상이 여성이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다만 전문성과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사회 기회에 대한 명예는 일반 노동에 비해 중증된다. 도시의 과밀은 상호되지 않으며 전원 공동체가 자본주의보다 발달한다. 부인은 남편이 없어도 양육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므로 혼인과 이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결혼과 연애의 구별이 점차 모호해지면서 이혼이 증가하나 이는 양성의 평등과 독립성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의사와 변호사는 그 광부보다 월급을 적게 받지만 어때? 사회에 대한 기여죠. 그 다음에 그걸 따기 위해서 사회주사 열심히 공부했을 거 아니야. 자발적으로. 그거에 대한 명예는 어때?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도 광부 되고 싶은 사람보다 의사나 변호사 되고 싶은 사람이 많어. 나 평양에 가서 고려호텔 가서 그 아줌마한테다가 다 물어봤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한대.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활동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직업을 가지고. 그래서 월급이 적다고 그래서 월급 적게 주면 일 안 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사회에 대한 명예와 기여는 존중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도시의 과밀은 선호되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는 자본주의사는 쓸데없이 어때? 전철 타고 1시간씩 출퇴근하죠. 사회주의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도시를 100만 정도로 한 다음에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집 근처에 직장이 있도록 다 배정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이제 신청하면은 그 집 근처에 직장으로 옮겨주는 거지. 왜냐면 사회주의는 개입 경제니까. 그래서 공공운수가 만약에 정말로 된 제대로 된 그 산별 노조라면은 공공운수 그 노동조합이 뭐 서울에 많을 거 아니야. 거기도 하겠지. 인사권이 통일됐으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이제 자기가 돈을 벌죠. 그 다음에 양육과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다 책임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립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혼인과 이혼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혼인의 자유는 뭐냐면은 내가 애 키우고 뭐 하려면은 그래도 남자가 돈 벌어야 되니까 뭐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집은 국가에서 주는데. 이혼도 줘? 뭐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사회주의가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거꾸로 된 경우가 많아. 여성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남성은 일반 노동자인데 여성은 뭐 교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이런 것들이 굳이 그런 것들을 따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직업에 대한 규천이라든가 어떤 그 월급비라든가 이런 것도 오히려 그 교사들이 알바하고 그랬어요. 소련이나 초기 중국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월급이 적어가지고 일반 노동자보다 교사가 월급도 적었어. 그래서 혼인과 이혼의 자유를 누린다는 건데, 그리고 결혼과 연애의 구별이 모호해진다는 거지. 왜냐면은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뭐 사실 다 그런 건 아닌데 여성들이 홀령기에 되면은 괜찮은 남자 만나서 직장 다니고 힘들고 하니까 결혼해서 좀 편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좋은 남자 있으면은 각자 살면서 그냥 만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과 연애의 구별. 반드시 부인과 남편이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혼이 증가해야 되는데 우리 냉정히 말해보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가지고 평생을 싫어도 계속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맞는 말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죠? 좋으면은 결혼하고 싫으면 이혼한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자율권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혼의 증가라는 거는 이게 오히려 이혼율이 너무 지나치게 낮은 거는 여성이 종속됐다는 증거야. 가부장적 사회이고 여성이 남편에게 종속이 많이 된 사회일수록 이혼율이 낮죠. 이혼할 수가 없지. 경제적으로 남자한테 종속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혼율이 증가. 사회주의 사회는 이혼율이 증가해요. 북한도 이혼 많이 하고 중국이나 소련도 이혼을 많이 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보다 중에서 가장 저항이 높죠. 왜냐하면 여성들이 더 자유로우니까. 남자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경제생활을 많이 한다는. 그렇지. 대부분 여자들이 남편한테 마음에 안 들어도 이혼 못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 그 다음, 이것도, 반면 공산주의에서 혈연적 가족이나 동반자적 가정의 주종관계가 점차 사라지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대가족이나 핵가족에 대한 선택권이 부담된다. 공산주의 가정은 일차적 정서 공동체로서 다양한 형식의 동반자적 관계를 인정한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관계가 없는 동반자적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성적 결합에 구속되지 않는다. 혼생활과 생식은 필연적 관계가 없다. 공산주의에선 동성이든 이성이든 결혼과 연애, 부의 관계가 모호해진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가정, 그죠? 혈연적인 게, 그 자본주의는 주가 되는데, 공산주의에서는 혈연적인 게 아니라 동반자적인 것들, 이런 관계가, 주종관계가 살아있는데, 자기가 선택한다는 거야, 자유롭게. 나는 이성을 만나서 애 낳고 살겠어, 이거구나. 아유, 나는 난 이성보다 혼자 살겠어. 아니면 뜻에 맞는 사람이랑 살겠어. 아니면 나는 결혼 한번 해보고, 계속 좋으면 계속 있고, 아니면 이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율성을 주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형태도 대가족이나 핵가정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1차적인 정서적 공동체로서 다양한 형식의 가정제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관계와 상관없는 가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동반자적 관계. 그죠? 성관계 이런 것도 사실은 젊었을 때의 문제야. 나이 60 넘으면, 그런 거 섹스 리스크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이런 이제 동반자 관계가 생긴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성생활과 그 자식을 낳는 문제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거야. 피임이지, 피임. 피임이 되게 많이 발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누구야? 일본에서 온 탤런트 걔 누구야? 사유리지? 예, 비혼, 정자 기증 받아가지고 애를 낳은 거잖아. 비혼, 정자 기증 받아. 그래서 성생활하지 않는 생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섹스를 하더라도 생식이 없는 경우가 있고, 자식을 낳더라도 섹스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생활과 성생활과 자식 출산이, 임신 출산이 필연적 관계가 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과 연애, 교우의 관계, 남성이든 이성이든 이런 관계가 모호해진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가족제도가 붕괴한다는 거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가족제도는 영원하지 않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가족제도가 붕괴한다는 거지. 아니, 이거 끝나고 나야지. 그래서 지금은 인큐베이터 있죠, 인큐베이터. 자,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인공수정은 있죠? 그잖아, 그지? 인공수정 해가지고 이거를 엄마 자궁에다가 넣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커가지고 그거 미숙아는 인큐베이터잖아, 그지? 근데 바로 이 엄마의 자궁 안에서 애가 크는데 인공자궁, 다시 말해서 인공배아 기술이 지금 실험 단계에 있어요. 인공배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이게 기술이 실험 단계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공 수정을 해서 엄마의 자궁이 아니라 인공자궁, 배양이 되고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성이 어떻게 돼? 여성이 출산으로부터 완전히 완전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선택이라는 거야. 나는 내 뱃속에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섹스를 해서 그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나는 뱃속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내가 내 뱃속에서 애를 키워서 내가 낳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은 뭐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인공자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발전, 과학의 발전이죠. 과학의 발전으로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는 거. 이건 과학의 지금 그런 게 이제 그 과학기술이 유전공학도 있잖아요. 유전공학 이런 것들. 자, 그다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공산주의자도 남녀 관계와 부모님 관계에는 특정 상대방을 전제로 한 대부분 배우자 관계이다. 양성의 평등으로 일부 다처, 일처 다부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지고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나 매우 인륜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비난받기 때문에 독특한 성적 선택 일치와도 사실상 하나되고 즉 정서적인 성격들하고 일반적으로 1대1의 관계이다. 다만 만남과 이별에 대해 한 자기 결정권이 있으므로 특정인과의 결혼 혹은 동반자 관계를 장기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 잘못 알면 공산주의는 뭐 자유연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난잡한 관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냐면 사람의 정서라는 게 그렇다는 거야. 사람의 정서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성적 결합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성적 결합이라는 거는 수컷 한 명과 암컷 한 명의 결합이야. 동물을 보더라도, 그죠? 생식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우원 관계, 특정 상대방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그러지 못했다는 거는 남성 지배사회죠. 남성 지배사회이기 때문에 일부 다치죠. 이제 양성이 평등되기 때문에 하나의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거, 그 여자들이 동의하지 않겠죠. 하나의 여자가 여러 남자를 동의하지 않겠죠. 그런 제도로서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는 제도적으로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하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 누가 하고 있어? 그거 유명한 격투기 선수 이영동지 알지? 머리 벗겨지고 괴물 있잖아. 크긴 덩치 이만한 애.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나오네. 밥 뭐 있잖아. 밥 뭐지 걔? 밥 뭐신가? 강호동이랑 씨름도 하네. 걔는 그 부인을 2명이랑 살아. 한 침대에서 부인이랑 2명의 부인이랑 살고 있어. 근데 아니 크긴 해. 프로 격투기 선수야.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 마강수도 그렇게 했죠.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야.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를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데 양성의 평등으로 인해서 그런 건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그런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비난받는 거.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지. 어느 독특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 일본에도 있어 지금. 일본에도. 그거는 하나의 특수한 형태나 특이한 성적 취향으로 될 뿐이지 그게 하나의 제도로서는 불가능해야 되는 거야. 일처 다부제나 일부 다처제는 제도로서는 불가능하다. 양성 평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성적 결합은 기본적으로 1대1의 관계라는 거죠. 다만 특정인과의 관계인데 그 특정인과의 관계가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오랫동안 강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 자유의 의사에 따라서 그런 관계가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공산주의에선 임신과 출산이 개인의 영역이면서도 공동체에서도 찬성을 받는 인류애적 행위이다. 공산주의에선 여성은 생산력의 발전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해 완전한 선택권을 지닌다. 인공수정, 인공배양, 인공출산의 발전으로
임신 기간 동안의 활동을 제한해서 벗어날 수 있다. 자연 출산과 인공 출산은 여성과 배우자의 선택권이 된다. 과학의 발전으로 남성의 임신과 출산도 가능해집니다. 복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유효학적 관점에서 유전자의 다양성을 훼손함으로 제한됩니다. 공산주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인공수정, 인공내양 등 생물학적 혁명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본과 부자들이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과연 누가 애를 낳자는 거야. 그죠? 사람의 인식이 발전되고 하면 출산율이 떨어지잖아. 여성들이 잘 아이를 안 낳잖아요. 기대가 나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어. 그러지. 지금 그분, 지금 이미 전화 받고 있는 동안에 그 얘기 하고 있었어. 그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거는 이제 옛날에는 그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되게 우습게 봤는데, 이제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공동체에서 칭송을 받는 인류애적 행위, 되게 고결한 행위가 되는 거야. 그야말로, 이제야말로. 여성들의 출산과 임신에 가는 게 정당한 대우접을 받는 거야. 지금 봐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때, 이제 막 1억 준다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여성과 임신 출산은 여성들이 그 쓸모없는 행위라고 했는데, 이제 임신과 출산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쓸모없는 행위가 아니라 그 어떤 행위보다도 훨씬 고결한 행위가 되고, 대접을 받고 칭송을 받는 행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완전한 선택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성들이.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지금 인공수정 돼 있잖아. 한계남 동지 없는 거. 인공수정이 돼 있죠? 지금 인공배양은 기술 실험 중에 있어. 인큐베이터 있잖아. 그걸 인공배양, 그래서 만약에 인공배양이 되면 인공수정, 인공비용, 인공출산까지 여성들이 완전히 출산해서 완전히 해방돼 버리는 거야. 근데 선택할 수 있겠죠? 자연 출산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 당연히. 나는 자연 출산하고 싶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인공 수정을 하잖아요. 인공 수정을 해서 인공 배양이 가서 인공 배양기, 인공 자궁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남성의 복강이 있어, 복강. 남성 복강에다가 인공 자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 남성이 임신해서 출산. 영화 안 봤어, 영화? 저기, 이형도 영화 봤지? 걔 나오는 영화. 아놀드 슈왈츠 나오는 영화. 트윈스 아니야, 트윈스? 남자가 임신했죠? 그거야, 그거. 그래서 인공 수정한 다음에 남자의 복강에 인공 자궁을 집어넣어서 남자가 출산하는 거야. 요즘 다 여자들도 다 제왕절개하죠. 그죠? 여자들 제왕절개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남자가 결혼하지. 야, 첫 번째는 내가 날 테니까 두 번째는 네가 나. 어차피 제왕절개하는데. 그래서 자, 복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지금. 그렇지만 인류학적으로 어때? 복제의 문제점이 뭐라 해서 유전자 다양성을 해친다 그랬죠? 똑같은 유전자가 나오는 거 생각해봐. 김장민 1, 2, 3, 4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생각해봐. 얼마나.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된단 말이야. 제한된다고. 근데 공산주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이런 모든 과학 기술은 누구한테 가져가? 자본과 부자들의 전유물이야. 이미 영화 많이 나오죠? 영화에서 요즘 많이 나온 영화가 뭐야? 나는 이한국이야. 그래서 여기 이한국도 있고, 김장민도 있고, 박건영도 있어. 그죠? 이렇게 살고 있어, 지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사례에 이한국과 김장민, 박건영이 살고 있는 거야. 뭐, 이 세계에는 바로 뭐냐면, 갑의 세계의 인간들이 다치거나 불구가 됐을 때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을의 복제 인간의 세계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복제 인간이라는 거, 복제 인간. 그래가지고 어디가 심장마비가 오면 이 복제 인간에서 심장을 해가지고 이쪽에 심장에다 닿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나이가 너무 많이 먹으면은 이한국 동지 어디 바꾸고 싶어? 몸 중에서 싹 바꾸고 싶어? 그렇게 그런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 뭐는 빼겠어? 두뇌는 뺄 거 아니야. 기억은 뺄 거잖아. 손오공에서 머리카락 하나 해가지고 파워잠 비슷한 거. 그 영화에서 그렇게 지금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전공학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냐면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것, 기술이 이런 것들은 부자들의 전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끔찍한 사회가 된다. 끔찍한 사회가. 그래서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 일단 여기까지고 일단은 박근영 동지 처음에 간만에 할 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자 1분 동안